안녕하십니까. 경매이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상간에 진행되었던 이슈가 되었던 경매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교동에 있는 193억짜리가 지금 두 번 유찰돼서 123억. 그게 날짜가 오늘이었습니다. 9월 26일. 그리고 사실 이 물건을 저희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 전에 기일 연기 신청, 즉 말해서 경매 일정을 연기하는 기일 연기 신청서가 들어왔었고, 바로 며칠 전입니다.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 물건이 진행이 안 되고 변경으로 일단은 변경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경매 지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서 최종적으로 서교동 그 좋은 물건은 경매가 취하된 걸로 그렇게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물건이 이렇게 그냥 입찰 자체를 못 들어가 보고 끝나서 저희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그게 취득세가 22.2%인데 22.2% 고급주택 때문에 8%가 플러스돼서 22.2%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8% 없이 13.4%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막 모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한번 이런저런 방법으로 22.2%를 내지 않고 13.4%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5층짜리 건물로 해서 가설계도 저희가 다 뽑아보고 다 했는데 결국 그냥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서 참 아쉬움이 남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변경되고 그 다음날 취하되고 불과 3, 4일 전에 그렇게 해서 경매가 모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저 양재동에 양재천변 바로 옆에 그러니까 강남대로 이면도로에 있던 보광빌딩이라고, 그거 토지 대비해서 용적률이 무려 341%, 200%짜리 용적률이 341%가 나오고, 실제로 총 연면적은 무려 688평, 거의 뭐 400%, 500%가 넘는 그런 용적률 퍼센티지가 나오는 그 물건, 7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그 물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래서 103억 9천만 원, 그러니까 104억짜리가 세 사람이 입찰을 들어와서 111억에 낙찰을 받아가고, 2등은 108억, 3등은 104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11억 그 금액으로 최종 낙찰을 받아서 결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예전에 매매가 110억으로도 매매가 시도된 적이 있다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물건은 저희는 입찰은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좋은 물건이 111억, 제 생각에는 참 좋은 금액에 받아갔습니다. 111억의 낙찰을 받아간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 남대문 쪽에 상가가 80억대의 상가가 40억대로 떨어진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저희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현장 조사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 물건의 단점은 땅은 있는데 건물이 같이 옆에 있는 다른 다른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었는데, 무려 3번이나 유찰돼서 51%에서 진행되는 그 물건, 저희도 입찰을 심각하게 고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최종적으로 입찰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입찰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물건도 40억 중반으로 45, 6억으로 떨어진 물건이 무려 10억을 올려서 55억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형태의 물건을 필요해서 입찰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좋은 물건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너무 자꾸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또 적극적인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기도 합니다. 그 물건 역시도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명륜동의 그 건물, 그것도 정말 좋았는데 저희가 입찰 전날까지 입찰을 들어가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무려 연 7,400만 원이 부과되긴 했었으나
저희도 그 물건을 입찰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낙찰을 받는 즉시 명도가 끝나자마자 멸실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멸실을 시키면 이행 강제금 7,400만 원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멸실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도로변, 대로변 상업지역이니까 무려 640% 정도 용적률로 건물을 지으면 11층, 12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짓기는 좀 힘들고, 그렇게 신축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경량 철골로 해서 한 2층짜리 정도 지으면 건축비용이 한 2억 정도. 그러면 정상적인 합법적인 적법한 건물이 되면 사업자 등록 내고 임대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주변 시설을 파악해 보니까 한 최소 800에서 한 1,000만 원 이상은 좋게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때 당시 솔직히 결과가 나와서 17억 5천에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는 18억을 살짝 넘겨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저희는 입찰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설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실에서 낙찰을 받아갔고요. 참 잘 받은 금액으로 17억 5천 잘 받아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또 마무리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은 역시나 누군가는 그런 물건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찰을 들어옵니다. 결국 낙찰 받을 물건들을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고,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물건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